자, 오늘은 보관 이사를 할 때 체크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보관 이사라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걸 하면 안에 이제 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컨테이너에 옮겨 놓고 이제 리모델링 다 하고 나서 갖다 놓는 거를 말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보관 이사 업체에서 이제 2번을 이사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다르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이제 업체 선정하고 이제 사전 체크사항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봤어요. 뭐 실제 하기 전에 이제 이사하기 전에 준비 사항이죠. 그러니까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. 견적은 뭐 한 최대한 두 군데 정도,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받아보는 게 좋고, 일정 조율을 해서 날짜가 이제 서로 맞아야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정 조율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체크 사항이 있어요. 사진 체크 사항은 이제 현재 있는 사진을 좀 찍어두고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항목별로 이렇게 좀 놔두고, 그 다음에 뭐 가정가구의 사이즈를 재는 거, 요거에 대해서 좀 요 두 가지 업체 선정하고 사전 체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사업체 선정하는 건데요. 그 이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삿짐 업체 하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봤어요. 우리 익스프레스하고 뭐 금 XX 뭐 익스프레스 받아왔는데 그거 좀 내용이 조금 달라요. 비용은 뭐 18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 이사를 하는 비용이 한 90만원 정도 되니까 두 번을 하면 뭐 180만원 되겠죠. 그리고 근데 이제 한쪽에는 이제 보관비가 없고 한쪽에는 보관비는 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뭐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내용을 다 보시고 내용 어떤 것인가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죠. 한쪽에서는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시고 이제 뭐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건 좀 짐이 많네요 뭐 이런 식 부도덕인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1개월 초과 시에는 보관이 그 다음 15만원이 추가된다. 뭐 마찬가지 두 군데는 비슷한 내용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 익스프레스로 결정을 했고 우리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. 이것이 이제 그 이사 계약서입니다. 이사 계약서 하는 건데 안에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뭐 위에는 이제 계약 사항이니까 언제 할 것인가 날짜에 이렇게 날짜가 있고 포장하는 날짜 정해져 있고 시간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. 이분들은 이제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 가지고 뭐 하루에 두 번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잘 지켜놔야 돼요. 뭐 하루 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5톤이 한 대가 온다. 뭐 이런 분량에 따라서 보고 현장을 보고 이제 가늠을 하시는 거죠. 작업일은 얼마다. 그리고 장비는 뭐 승용이 쓴다. 뭐 왕복이다. 뭐 이렇게 얘기 있고.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습니다. 완전 포장. 이제 뭐 이삿짐을 처음부터 다 포장을 해서 날라주는 거를 얘기하고, 뭐 집중이 좀 할 경우에는 이제 반포장 정도가 되겠죠. 반포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바구니를 갖다 주면 넣어가지고 넣어주는 건 주인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. 자, 그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여기 기타 사항으로 1톤 추가 시에 이제 45만원 있다. 뭐 한 달 추가 시 컨테이너는 15만원이다. 이런 게 있고, 그 밑에 견적서 밑으로 보면 이제 계약서 밑에 보면 견적서가 있죠. 거기에 보면 이제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방 1, 2, 3, 4가 쭉 있고, 거실, 주방, 발코니, 베란다, 뭐 기타 옵션 쭉 있는데, 어느 방에 뭐가 있다, 장롱이 있다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기재가 다 있어요. 뭐 장치자 같은 경우 스타일러가 있다. 그 다음에 제외 품목도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화분 전체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있고, 기타 뭐 전기용품, 뭐 플라스틱, 뭐 여러 가지 건강 보조, 조리기구 뭐 등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견적을 낼 때 필요했던 내용인 것 같고, 이걸 이제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. 근데 날짜가 뭐 딱 나오고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애를 좀 먹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보관 이사하기 전에 체크사항 중에 보면 이제 이사 전 사진하고 가구 사이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자, 일단은 그 가구의 사이즈, 그 다음에 사진 이걸 찍어 놓으시라는 거죠.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항목이 있었는데 뭐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오다가 분실이 되거나 이제는 뭐 파손이 되거나 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, 아니면 또 갖다 놓고 이제 짐을 다 빼버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집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리모델링 하고 나면 이제 사이즈도 변경이 되고 확장도 되고 막 이러는데 이 사이즈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를 미리 다, 가구들은 버릴 가구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가 쓸 가구들 재배치할 때 이거는 다 짐이 포장돼서 컨테이너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찾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. 꽉 차 있는데.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는 사이즈를 가로 세로 정도만 해놓고 높이도 가능하면 재놓으면 되고, 결국 그게 다 리모델링 할 때 중간에 필요한 사항으로 될 수 있고, 실제로 여기 있는 책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확장방에 어떤 장롱 옆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요 책상만큼 빼고 장롱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. 그러면 요 책상을 이제 넓이를 알 수가 없었죠. 근데 마침 이 사진이 있어서 요게 문까지 이렇게 딱 오는구나 라는 걸 가늠을 하고 이제 그 사이즈만큼 빼서 나머지는 부박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은 꼭 사이즈는 안 재더라도 기물을 사용을 해서 이게 대충 넓이가 어느 정도다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해놓고 치수까지 재놓으면 더 좋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업체 선정하고 사전 체크사항을 알아봤는데요. 업체 선정할 때 반드시 견적은 한 2군데 이상은 꼭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좀 이렇게 처음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곳만 보면 뭐 괜찮다 뭐 이래서 그냥 결정해 버리면 잘 내용을 아시는 내용 같으면은 가늠을 할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바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, 또 일정 조율도 잘 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고, 그다음에 사전 체크 사항으로는 이제 현재 사진을 꼭 찍어두고, 찍어두는 것이 어떤 증거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사이즈라 내지는 이제 분위기 이런 것도, 또 가구를 또 새로 구매를 같은 거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가구하고 얼마나 배치가 되는지, 얼마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니까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현재는 사진을 안 찍어두면 나중에 그것을 알 수가 없죠. 모델명 막 뒤져야 되고 막 그러니까, 그것보다는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두고 또 동영상 같은 것도 찍어두면 좋다, 이 정도 하고 사이즈는 추가 옵션으로 해두면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다,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